얼마 전 중국의 얼토당토않는 주장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자신들의 신형 자주포 PLG-05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헛소리였는데요. 중국은 한국의 K9 자주포는 PLG-05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속도, 탄도 중량 등 모든 면에서 열세라면서 일부 국가들이 K9 자주포를 수입하는 건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기술과 민간 자동차 기술같이 한국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많이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어이가 없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런 폄하 보도는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인데요. 게다가 오히려 중국의 주장과는 반대로 사거리, 발사속도, 탄도 중량 모두 떨어지는 건 K9 자주포가 아니라 중국의 PLG-05입니다. 현재 중국은 PLG-05가 급속 사격 시 3분의 10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30발 연속 사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반 사격 시에도 1분에 5발을 발사할 수 있는 등 K9 자주포보다 2배 이상 빠른 발사 속도를 자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선전 영상이랍시고 공개한 PLG-05의 연습 사격 영상만 봐도 중국이 주장한 스펙이 얼마나 과장이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허언증 수준인데요. PLG-05의 연습 사격 영상을 보면 비전문가라도 알 수 있듯 포신과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포인지 흔들의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인데요. 반대로 포신이 깔끔하게 뒤로 후퇴하며 약간의 흔들림밖에 보이지 않는 K9 자주포 연습 사격 영상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PLG-05가 이렇게 사격 때마다 차체와 포신이 흔들린다는 건 현대 화포의 핵심인 포신의 주퇴복잡기와 차체의 서스펜션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준이면 대항해 시대나 쓰던 청동대포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자주포가 요동치면 당연히 발사할 때마다 조준이 제멋대로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미세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설령 PLG-05가 중국의 주장대로 1분에 10발을 쏘아부을 수 있든 100발을 쏘아부을 수 있든 포탄을 마구잡이로 집어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십 킬로미터나 날아가야 하는 포탄이 원심지에서 단 1mm라도 움직인다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오차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는 적진제가 아니라 아군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허언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PLG-05의 최대 사거리가 100km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연습 사격 영상에서는 저위력 장약을 넣어 10km 안팎의 표적을 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저위력 장약에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최대 사거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장약을 쓰는 건데도 포신이 앞뒤로 심하게 널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충격 흡수 능력이 약하면 K9 자주포의 일반탄 사거리인 30-40km급 장약만 써도 차체가 뒤로 밀리거나 포신이 부서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물며 50에서 100km급 포탄은 당연히 어불성설입니다. 중국은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방어력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PLG-05는 K9 자주포와 크기는 거의 같으면서도 무게는 무려 12톤이나 가볍습니다. 이는 그만큼 장갑 두께가 가볍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무게가 가벼울수록 기동력이 좋은 건 맞지만 이 정도 무게 차이는 도저히 군용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자주포가 가벼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떨어지는 출력의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국의 PLG-05는 무거운 장갑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게를 줄였고 이를 통해 기동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의 경우 전면 장갑은 14.5mm 중기관총까지 방어할 수 있고 측면은 12.7mm 기관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포병 간의 화력전이 벌어져도 적포탄에 직격되지 않는 이상 파편에는 거뜬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K9 자주포 바로 옆에 북한의 122mm 방사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K9 자주포는 포장 몇 분의 정비 후에 곧바로 보복 임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1000마력의 강력한 엔진 덕에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장갑을 탑재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껏해야 35톤 수준인 PLG-05로는 사실상 적포탄의 파편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파편은 고사하고 소총탄 정도나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한마디로 PLG-05로 무장한 중국 포병을 제압하는데 중화기로 무장한 특수부대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 육군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 육군이 보유한 약 2,000문이 넘는 화포 중 PLG-05는 기껏해야 300문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게 이를 증명하는 확실한 근거인데요. 중국의 선전과 달리 자국의 육군도 PLG-05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겉모습만 최신 자주포처럼 포장해 그야말로 딱 빛 좋은 개살구인데요. 반면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가장 최근만 해도 폴란드와 4조 원대의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수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서에 서명만 남은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점유율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포 시장만으로 범위를 좁히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180도 달라집니다. K9 자주포가 수출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 자주포의 69%를 한국산 자주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사실상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주장대로 K9 자주포가 소위 말하는 뻥스펙이라면 수입국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은 K9 자주포만으로는 가히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PLG-05는 2005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음에도 지난 17년간 UAE에 수출된 한 건만 제외하면 다른 수출 실적이 제로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동맹국들조차 PLG-05에는 고개를 내젓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 영원히 정상을 지킬 것 같던 K9 자주포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래 전쟁이 필요한 기능들이 부족해지자 최근 들어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하나씩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긴 사거리입니다. 갈수록 전쟁이 넓어지는 현대전의 포병에게 긴 사거리는 거의 절대적인데요. 특히 로켓이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포병의 사거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주포의 사거리가 길면 길수록 포병이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전장에 화력 지원을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호주처럼 자주포를 해안방어포대로도 사용하는 군대는 자주포의 긴 사거리를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이 독식하던 세계 자주포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사실 그동안 미국은 대테러전을 중요시하면서 자주포 전력을 등한시해왔습니다. 대신 로켓이나 미사일, 공중전력 등에는 상당한 투자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도 미래전장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거리 연장야포, 일명 ERCA입니다.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ERCA는 포의 길이가 포구의 58배인 58구경장의 장포신을 사용합니다. 이 자주포는 포신의 길이만 무려 9m로 현재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52구경장 포신보다 약 1m 정도 더 깁니다. 사실 자주포뿐만 아니라 모든 포는 포신이 길수록 내부에서 장액의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탄을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포신을 길게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주포는 강선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포신의 소재에 따른 첨단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런 장포신으로 한국의 K9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ERCA는 최신형 포탄인 XM113 램제트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램제트탄은 일종의 엔진을 장착한 특수탄인데요. 포탄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 전면부에서 공기를 흡입하고 그 공기가 연소실에서 고체 연료를 연소시키면서 기존 포탄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게 하는 포탄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뿐만 아니라 성능도 확실합니다. ERCA는 유효 사거리 70km에 최대 130km까지 램제트탄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즉 ERCA 자주포만으로 미국이 자랑하는 하이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셈입니다. 나름 후발주자인 만큼 미국이 정말 맹렬한 속도로 대한민국을 따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ERCA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K9 자주포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미 개발이 된 K9A2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해 기존 40km에서 54km로 사거리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물론 이 정도로는 ERC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한민국은 K9 자주포의 세 번째 개량형인 K9A3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K9A3는 ERCA와 마찬가지로
포신을 9m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포신을 연장한 것만으로는 사거리를 증가하는데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또한 램제트탄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더 진보한 특수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활공유도 곡사포탄입니다. 활공탄은 아주 쉽게 말해 날개 달린 포탄인데요. 일정 높이까지는 일반 포탄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지만 정해진 고도에 도달하면 날개가 펴져 비행기나 행글라이더처럼 활공하여 적을 타격하는 포탄입니다. 그런데 이 포탄이 놀라운 게 유도장치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최대 130km의 사거리에서도 매우 정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일반 탄으로도 바다 위 15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성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자주포가 만약 이 포탄까지 사용한다면 자주포계에서는 가히 무적이라고 할 만한데요. 게다가 활공탄은 일반적인 포탄의 궤도가 아니라 적의 위치에 따라 비선형적인 비행 궤도를 띠기 때문에 대포병 레이더로 발사 지점을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포병이 더욱 안전하게 화력 지원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K9A3부터는 자주포 무인 운용까지 탑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전설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자주포가 최고라고 자랑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최신의 자주포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세계 1등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9A2 자주포와 K9A3 자주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은 앞으로도 쭉 대한민국의 손아귀에 있을 것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